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 사시는 최말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순 씨는 올해 62이십니다. 세탁소 일을 시작한 게 28살 때였으니까 어느덧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말순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고 동네 사람들 옷을 정성껏 다려왔습니다. 다림이 무게로 손목이 아프고 증기 때문에 숨이 차도 참았습니다. 우리 지수 대학 보내야지, 시집 보내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손목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건물주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세탁소를 빼달라고요. 말순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간판을 내리던 날, 말순 씨는 세탁기가 멈추는 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윙 하고 돌아가던 그 소리가 뚝 끊기니까 28년이라는 시간도 함께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이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음식을 해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남편 영달 씨는 버스 기사 정년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말이 더 없어졌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집 안을 둘러보니 세탁소에서 쓰던 물건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드럼 세탁기, 다림질대, 보조다리미, 수선도구. 이제 쓸 일도 없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딸 지수가 주말에 놀러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중고로 팔아요. 요즘 다들 이 앱으로 팔아요. 지수가 말순 씨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주고 사진 찍는 법, 글 쓰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사진은 흔들리고 글자는 자꾸 잘못 눌러지고. 그래도 지수가 옆에서 천천히 가르쳐 주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럼 세탁기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올렸습니다. 28년 된 세탁소에서 쓰던 드럼 세탁기입니다. 성능 좋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거 누가 사긴 할까? 너무 오래된 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나절도 안 돼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웃 동네에 사는 30대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아직 있나요? 오늘 바로 가져가도 될까요? 말순 씨는 얼떨결에 네, 좋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탁기를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현금을 꺼내셨습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말순 씨 손에 돈이 쥐어지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쓰던 물건을 누군가 필요로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용기가 났습니다. 다림질대도 올리고 보조다리미도 올리고 수선도구도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다 팔렸습니다. 어떤 분은 세탁소에서 쓰던 거라니 믿고 삽니다 하시고, 어떤 분은 제가 작은 가게 하는데 딱 필요했어요 하시면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통장에 80만 원에서 90만 원쯤 모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말순 씨한테는 그게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한테 연락을 하고 자기 물건을 필요로 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 순간순간이 좋았습니다. 28년 동안 세탁소에서 손님을 대하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나도 아직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저녁이면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띵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누가 또 연락을 했을까? 어떤 분이 내 물건을 필요로 할까? 그렇게 공허하고 텅 비어있던 말순 씨의 하루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순 씨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설렘이, 이 낯선 메시지 알림이 자기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띵 소리가 났습니다. 또 누가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이 온 줄 알고 부랴부랴 손을 닦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다정한 언니라는 닉네임이었는데 물건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쪽지가 왔더랍니다. 말순 씨는 안경을 찾아 쓰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물건들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신 게 보여요. 저는 리퍼 가전 공동구매 대행하는 셀러클럽 파트너예요. 혹시 관심 있으실까 해서 연락드려요. 리퍼 가전이 뭔지 셀러클럽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말순 씨한테 연락을 해준 게 고마웠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파트너 인증만 받으시면 집에서 간단하게 품질 검사하고 발송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사장님 같이 성실하신 분들 딱 좋아요. 300만 원이라는 말에 말순 씨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탁소에서 한 달 내내 일해도 그 정도 벌기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 얘기 같아서 오히려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정한 언니라는 분이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어플 쪽지는 알림도 늦게 오고 불편하잖아요. 메신저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제가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말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 지수가 그랬거든요. 엄마,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연락처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나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다정하고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만 얘기 들어보자. 이상하면 그만두면 되지 뭐. 말순 씨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그날부터 다정한 언니와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랑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왠지 더 믿음이 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저희 지난달 정산 내역이에요. 하면서 캡처 화면을 보내주셨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힌 엑셀 파일 같은 건데 맨 아래에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80만 원, 32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와, 이렇게 많이 버세요?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사장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른 파트너분들도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사진도 보내줬습니다. 이번 달 수익 인증합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 통장 캡처, 택배 상자 쌓인 사진들이 줄줄이 왔습니다. 다들 자기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다정한 언니는 정말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말순 씨가 아직 팔지 못한 물건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조언해줬습니다. 사장님, 사진은 이렇게 밝게 찍으셔야 해요. 그리고 설명은 이 순서로 쓰시는 게 좋아요. 첫 줄에는 상품 상태, 두 번째 줄에는 가격, 세 번째 줄에는 거래, 방법, 이렇게요. 신기하게도 그 조언대로 고쳐서 올리니까 진짜로 판매가 빨라졌습니다. 이틀 만에 팔리고 사흘 만에 팔리고 말순 씨는 점점 더 다정한 언니를 믿게 됐습니다. 이분은 진짜 나를 도와주려는 거구나. 저녁마다 둘이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팔렸다. 손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소소한 얘기들도 나눴습니다. 남편 영달 씨는 옆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딸 지수는 바빠서 통화도 자주 못하는데 다정한 언니는 말순 씨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사장님,
힘드셨겠어요. 28년이나 세탁소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에이, 뭐가 대단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시니까 셀러클럽도 잘하실 거예요. 저 자신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말순 씨는 어느새 다정한 언니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을 확인하고 낮에도 수시로 들어가 보고 저녁이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이제 슬슬 자려고 하는데 다정한 언니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윗분한테 말씀드려봤는데 사장님 같은 분이 딱 필요하대요. 초기 파트너 인증만 밟으시면 금방 시작하실 수 있어요. 말순 씨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건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저만 믿으시면 돼요. 핸드폰 화면 속 그 문장을 보면서 말순 씨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고 자기를 믿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날 밤 말순 씨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 집에서 할 수 있다는 말, 그리고 다정한 언니의 따뜻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세장 계단처럼 쌓이는 금액, 다정한 언니가 말한 파트너 인증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사장님, 정식 파트너가 되시려면 가입 보증금이 필요해요. 나중에 정산할 때 다 돌려받으시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일종의 보증 같은 거예요. 보증금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큰돈이긴 한데 한 달만 일하시면 금방 뽑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에요. 500만 원. 말순 씨는 핸드폰을 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탁소 문 닫고 정리하면서 모아둔 돈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일하면 300만 원씩 번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할까? 말순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영달 씨를 힐끗 봤습니다. 버스 기사 정년 퇴직하고 나서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하는 남편. 하지만 영달 씨는 이런 거 절대 찬성 안 할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장사야? 사기 아니야? 이럴 게 뻔했습니다. 내가 먼저 해보고 돈 벌면 그때 말하지 뭐. 말순 씨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산책 나간 사이 은행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정한 언니가 알려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사장님, 입금 확인했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정식 파트너세요. 곧 물량 들어올 거예요. 말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틀 뒤 다정한 언니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깜빡했어요. 플랫폼 시스템 사용료를 안내드렸어야 했는데 이게 회사 전산 시스템 쓰려면 필요한 거거든요. 300만 원이에요. 네, 또요?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한 번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근데 이거 한 번만 내면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회원 가입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말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500만 원도 큰 돈인데 또 300만 원이라니. 하지만 이미 500만 원을 보낸 마당에 지금 멈추면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해하세요. 저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몇백씩 거니까 그때 낸 거 아깝지 않아요. 사장님도 곧 그러실 거예요. 결국 말순 씨는 또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지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던 거였습니다. 곧 다시 채울 수 있어. 한 달만 지나면 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며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첫 분기 세금 예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는 세금을 미리 예치해야 해요. 나중에 환급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물량 배정 등급 승격이라며 8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장님, 등급으로는 소량밖에 못 받아요. 등급 올리시면 물량 많이 받아서 수익이 몇 배예요. 말순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컸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보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정산이 시작될 거야. 통장에 돈이 바닥나자 말순 씨는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소액 대출이라는 게 있더랍니다. 심사도 빠르고 바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영달 씨 몰래 서류를 쓰고 사진을 찍고 신청했습니다.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대량 공동구매 예약금 400만 원을 보냈고 또 부족한 돈은 다른 데서 또 빌렸습니다. 창고 보안 인증 300만 원, 최종 정산 수수료 100만 원.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한 번 보내면 또 다음 금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다정한 언니가 가끔씩 착한 사람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이번엔 제 돈으로 먼저 대납할게요. 사장님, 힘드실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정산 받으시면 갚으세요. 그러면서 영수증 같은 걸 보내줬습니다. 말순 씨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다음 주 정산 열려요. 진짜예요. 제가 회사 공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 그 말만 믿고 말순 씨는 계속 돈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장 앱을 여는 거였습니다. 혹시 돈이 들어왔나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숫자는 자꾸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반대로 기다림은 자꾸 늘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계산기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말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세탁소에서 28년 동안 모은 돈, 딸 결혼 자금으로 모은 적금, 그리고 생전 처음 받은 대출까지 전부 합치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씨는 다정한 언니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정산이 언제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3천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카톡을 열었습니다. 다정한 언니 프로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름도 사진도 상태 메시지도 전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중고거래 어플을 열었습니다. 다정한 언니 계정을 찾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말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가 그 사람을 믿었던 모든 순간들, 전부 어디로 간 거지?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라고 적힌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말순 씨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을 쓴다고, 돈은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서 해외로 빠져나갔을 거라고, 총책은 외국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럼 제 돈은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는 거의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나이에 그런 사기도 못 알아봤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밤, 말순 씨는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달 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응? 할 말이 있어. 영달 씨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순 씨를 봤습니다. 말순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사기를 당했어. 3천만 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순 씨를 바라만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말순 씨는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 넘게 혼자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딸 지수한테도 전화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왜 혼자 그랬어요? 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영달 씨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지수는 주말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는 매일 방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영달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더니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아파트 경비일 보러 간다 그러더랍니다. 67살에 버스기사로 정년퇴직하고 편하게 쉬려던 남편이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한 겁니다. 말순 씨는 영달 씨 뒷모습을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고마워서. 주말에 지수가 집에 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왔더랍니다. 엄마, 내가 상환 계획표 만들었어요. 대출 이자가 제일 높은 것부터 먼저 갚고 매달 이만큼씩 갚으면 2년 안에는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매달 50만 원씩 보탤게요. 지수야, 내가 무슨. 엄마, 괜찮아요. 나도 일하잖아요. 우리 같이 해요. 말순 씨는 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어린 게 벌써 이렇게 컸구나. 엄마를 이렇게 챙기는구나. 그날부터 말순 씨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동네 빵집에서 빵 포장하고 진열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전 5시 반에 출근해서 9시까지 일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손에 배었습니다. 처음엔 그 냄새가 싫었는데 매일 맡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에는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손님들한테 시식품을 나눠줬습니다. 발이 아프고 서 있는 게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맛있네요 하고 웃어주면 조금 힘이 났습니다. 빵집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말순 씨가 사정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말순 씨, 힘들면 언제든 쉬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렇게 일하면서 조금씩 죄책감이 옅어졌습니다. 빵을 포장할 때마다, 손님한테 시식품을 건넬 때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사기당한 돈을 내 손으로 다시 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인터넷으로 찾은 피해자 모임 정보를 보내줬습니다. 엄마, 여기 가보세요. 비슷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대요.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동네 구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들어가니까 50대부터 70대까지 자기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10명쯤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초라하고 부끄럽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 온 한 분 한 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공동구매로, 누구는 재택부업으로, 누구는 코인 투자로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법은 다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마지막엔 사라지는. 말순 씨도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세탁소 문 닫은 거, 중고거래 어플 시작한 거, 다정한 언니를 만난 거, 3천만 원을 보낸 거. 얘기하다가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순 씨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울어도 돼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다 그랬어요. 모임에서 배운 게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사님이 와서 알려줬습니다. 메신저로 유도하면 멈춤 신호예요. 어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메신저로 옮기자는 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선입금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정상적인 거래는 물건 먼저, 돈은 나중이에요. 수익 캡처 사진은 다 조작이에요. 포토샵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순 씨는 그 말들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누군가한테 물어봤더라면, 집에 돌아와서 수첩 첫 장에 굵은 글씨로 한 줄 더 적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 것. 그날 밤 말순 씨는 오랜만에 영달 씨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여전히 미안했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도 딸도 피해자 모임 사람들도 빵집 사장님도 모두 자기 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빵을 포장하고 진열하고 저녁엔 시식품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들이 벌이 아니라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씩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악몽은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깨면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정한 언니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다가 갑자기 얼굴이 사라지고 하얀 그림자만 남는 꿈. 통장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꿈. 그럴 때마다 말순 씨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큰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불을 켜고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매달 대출을 갚을 때마다 표시한 것들이었습니다. 1월, 2월, 3월. 동그라미를 세다 보면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나는 지금 갚아가고 있구나. 조금씩이지만 앞으로 가고 있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빵집 일도 익숙해지고 저녁 마트 일도 몸이 적응했습니다. 영달 씨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묵묵히 일했고 지수는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처음엔 경로당 가기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알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분이 그러셨습니다. 말순 씨, 우리가 당한 걸 숨기면 다른 사람들도 또 당해요. 우리가 말해줘야 해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중고거래 어플에서 3천만 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어르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말에 속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검색부터 하세요. 이상한 이름이 나오면 사기예요. 가족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중고거래 어플은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거기서 투자하고 클럽 가입하고 등급 올린다는 건 다 사기예요. 한 할머니가 말순 씨한테 다가왔습니다. 말순이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며칠 전에 비슷한 연락 받았는데 내 얘기 듣고 보니 똑같네. 안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한 거구나. 성당에서도 동네 반상회에서도 말순 씨는 자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빵집 사장님이 말순 씨를 불렀습니다. 말순 씨,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PD님을 아는데요. 청취자 사연 코너가 있대요. 말순 씨 이야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사기 조심하라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디오요? 제가요? 예. 말순 씨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듣고 많이 배웠어요. 말순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경로당이나 성당에서 얘기하는 것과 라디오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국에 방송이 나가는 건데.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겠구나. 일주일 뒤 말순 씨는 라디오 방송국에 갔습니다. 지수가 같이 가주었습니다. 방송국 건물이 생각보다 크고 복잡해서 말순 씨는 긴장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니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피디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대본 없어요. 그냥 말순 씨가 경험한 걸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됩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62살 최말순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을 시작한 것, 다정한 언니를 만난 것, 3천만 원을 보낸 것, 사기를 당한 것, 가족한테 고백한 것, 다시 일을 시작한 것. 쉬운 돈은 없었습니다. 말순 씨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한 달에 300만 원 번다는 말.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돈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에 빵을 포장하고 저녁에 시식품을 나눠주면서 조금씩 돈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말순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갚을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버티는 손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경비 일을 시작한 남편, 매달 돈을 보내주는 딸,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분들, 빵집 사장님, 그분들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PD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발을 한 번이라도 멈추게 하길 바랍니다. 메신저로 옮기자는 말 들으면 멈추세요. 선입금 요구하면 끊으세요. 수익 캡처 보여주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한테, 친구한테, 누구한테든 먼저 물어보세요. 말순 씨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사기도 못 알아봤다고, 딸 결혼 자금까지 날렸다고, 남편한테 경비 일을 시켰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건 당한 사람이 아니라 속인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녹음이 끝나고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말순 씨는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드럼 세탁기가 돌아갈 때 나던 그 소리, 윙하고 힘차게 도는 그 소리가 가슴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듣던 익숙하고 든든한 그 소리. 나는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구나.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지수가 말순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말순 씨는
딸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말순 씨는 달력 앞에 섰습니다. 또 하나의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번 달도 갚았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피해자가 없기를,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라도 더 조심하기를, 그래서 저처럼 아픈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영달 씨는 소파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말순 씨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빵집으로 가서 갓 구운 빵을 포장하고 진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말순 씨의 이야기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누군가에게 닿아서 그 사람의 발을 멈추게 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세탁소는 문을 닫았지만 말순 씨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림질하듯 구겨진 마음을 펴고 세탁하듯 상처를 씻어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주는 이야기. 그것이 62살 최말순 씨가 찾은 새로운 쓸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제안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쉬운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갚을 용기와 함께 버티는 손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